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5월 27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며칠 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졌더라고요. 다들 한 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주말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코스피는 1%의 상승이 나왔고 시작부터 갭상승으로 강하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조금 흐름이 무너졌죠. 그래서 0.3%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네요.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자, 코스피는 어제 낙폭이 강했었던 SK하이닉스, 오늘은 3%의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LG화학도 3%의 상승이 나왔죠. 또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오늘 지수가 1% 상승했던 것만큼 대부분의 종목도 1% 전후로 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은 조금은 들쭉날쭉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HLB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자,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대 최저치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오랜만에 두 주체 모두 강한 순매수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기관과 개인이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빨간불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외국인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이닉스는 오늘 강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은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LG에너지솔루션은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과거보다 크진 않지만 그래도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주가 흐름도 보시면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좋은 흐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KT, HFM, 하나금융지주, 기아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의 매수 금액이 독보적인 것 같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화학, 삼성 SDI, OCI, 신한지주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기관은 반대로 삼성전자의 매수 금액이 독보적인 것 같죠.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날에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옴에 따라서 시간에서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조금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은 크게 반등이 나왔었고 지금 보시는 S&P 500은 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차적으로 바닥을 다지고 한번 반등하는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듯이 3월달 같은 흐름 이때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죠.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무려 2.7%의 큰 상승이 나왔고 오랜만에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1.6%의 상승이 나왔고 지금 보신 3대 지수 가운데서는 다우지수가 흐름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본 니케이도 0.7%의 상승, 대만은 무려 1.7%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지수도 0.5%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국내 시장 그리고 아시아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까지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전날에 반도체 관련 업종이 굉장히 큰 약세를 보여주었잖아요. 특히 하이닉스는 장중한테 6% 가까운 하락이 나왔었고 굉장히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3.8%, 3.4% 이러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1%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를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빠지는 이유는 반도체 오더컷, 며칠 전부터 주문 축소 우려가 제기가 되었고 또 경기 둔화 국면에서 서버 수요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전망도 주가의 약세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며칠 전에 발표된 낸드 점유율, 이 점유율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주가의 약세로 한몫이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자, 그렇지만 직전의 저점 약 106,000원 구간
여기를 두 차례 정도 형성을 했었고 빠지지 않는 모습이 나왔었고 어제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어제 직전 저점을 이탈함과 동시에 굉장히 많이 거래량이 실렸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반짝 오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이게 다시 추세를 돌릴 수 있다. 너무 단기간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은 조금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10만원 구간, 조금 더 빠진다면 9만원대까지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된 만큼 그 라인까지도 주가가 밀릴 수 있다. 그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참조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 조금 전 SK 하이닉스하고 굉장히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오히려 주가 흐름을 참조할 때는 삼성전자보다 이 기업을 참조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달이었죠. 이때 한 차례 저점을 형성했었고 지금 그 저점을 이탈하진 않고 있어요. 어제는 그 저점과 맞닿은 위치에서 강한 상승이 한 차례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하이닉스에게도 전가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기업이 굉장히 하이닉스와 주가 흐름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10월달에 저점을 형성했고 올해 1월달에 고점을 형성했죠. 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0월달에 저점을 형성했고 1월달에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0월달 저점까지 주가가 더 빠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닉스는 조금은 방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방어가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상황에서는 어쩌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따라서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 점은 조금은 염두를 해두시는 것이 투자를 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할 것이다. 모든 종목이 그런 관점을 대입한다면 굉장히 투자가 조급해질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쫓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지만 최소한 2분기만큼 6월달까지예요. 4월부터 6월 이때까지는 조금은 인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다시 주가가 조금 회복하는 것을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3분기부터 이때부터 한번 기대를 해보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조금은 긴 호흡 안에서 여유를 두고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10만원 이하까지 빠진다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번 담아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어떤 지표를 망라하고 참조하는 자료가 하나 있는데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죠. 환율하고 코스피 지수의 관계. 자, 지금까지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한 적이 단 3차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로 IMF하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 미국에서 IT 버블이 터짐에 따라서 환율이 한 차례 강하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 세 차례를 제외한다면 지금까지 1,300원을 돌파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환율을 한번 살펴보니까 1254원을 가리키고 있고 1290원에서 꽤나 많이 안정화가 되었죠. 물론 이게 조금 더 반등할 수도 있고 기어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앞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항상 환율이라는 것은 일단은 13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을 때 이때 주가의 상승을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환율이 고점인 부근에서 내가 주식을 묻어놨었다면 결국에는 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2000년대 초반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금융위기 주황색이 환율이고 파란색이 코스피 지수예요. 이때 내가 주식을 매수했었다면 이렇게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고 또 한 차례 환율이 강하게 상승했던 2016년 이 당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환율이 약 1250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내가 이 부근에서 주식을 매수했었다면 또 한 차례 강한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였죠. 그때도 환율이 1250원 정도 종가 기준이고요. 이 정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 내가 주식을 매수했었다면 또 이렇게 주가의 강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종가가 올해 4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1300원까지 여기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이번 달에 상승이 나올지 다음 달에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3분기 중순부터 상승이 나올지 그 타이밍을 포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 내가 주식을 매수해놓고 있다면 그 환율이 안정화가 되는가 동시에 주가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지난 20년 이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주가의 앞날을 예측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의견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형주로 들어온다면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 당연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자동차 이런 업종들 주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면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절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금 잠깐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10만원 초반 부근, 그리고 만약에 9만원대에 접한다면 정말로 매수하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64,000원에서 그리고 67,000원 정도? 이 밴드 박스권 내에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기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환율 문제가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환율이 한 차례 고점을 형성했었고 지금 약간의 조정을 보이는 추세인 만큼 그 흐름에서 주가도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국내 많은 기업들이 향후 5년 동안에 1,0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투자가 나왔고 또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를 중심으로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또 LG그룹도 마찬가지로 배터리하고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쪽으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단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함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미국 시장에 투자 발표가 있었죠. 자, 그래서 그 금액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사를 조금 참조해 보니까 국내는 8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5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를 발표했던 산업을 보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쪽이 거의 중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쪽은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하게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어떻게 모든 기업들이 매분기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가 되었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도망갈 구간이 아니라 비중 확대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점으로서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환율과 코스피 지수의 관계,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투자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맥락을 봤을 때는 행여나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때는 정말 좋은 기회로서 종목들을 바라볼 시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